어제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40대 남성이 쏜 사제 총기에 맞아 경찰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최근 총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국내 총기 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이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과정을 많이 짚어왔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안타까운 사건 40대 남성 성병대 씨가 경찰과 총격 과정에서 경찰관을 소개해서 숨지게 했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짚어주시죠. 어떻게 네. 일어난 건지. 사건 발생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19일 오후 6시 30분경에 이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제 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또 총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김창호 경위가 어제 이제 출동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초기 대응반으로 출동을 하셨던 상황인데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이 지금 범인인 성병대가 네. 그 알던 분이 있어요. 알던 지인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67세 되신 분이에요. 이분을 기다렸다가 부동산 앞에서 기다렸다가 사제총을 발사한 이후에 도망을 가시니까 쫓아가가지고 둔기로 머리를 계속 수차례 때렸던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분명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직감을 한 것이겠죠. 분명히 이제 총기 사고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그 범인인 성 씨가 풀숲에 숨어 있다가 총을 한 10발 정도 이 사제총을 발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김경희께서 총기를 이제 어깨부터 관통상을 당하셔가지고 네.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상이 치명적이었었나 봅니다. 네, 그렇죠? 치명적이었죠. 사제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더 아찔하고 또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게요. 그렇습니다. 성병대가 총기 외에도 흉기 7개와 또 사제 폭발물까지 소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될 수 있었던 거는 용감한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참 되게 네. 의외인 게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또 시민들은 겁나서 도망가기 마련인데 네. 어떻게 또 잘 도움이 됐네요. 그렇죠? 네, 어제 사실 사건이 해결되고 또 2차 범죄를 막았던 그런 상황은 이 시민들의 사실 도움과 관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제 더 큰 사건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희가 그 사망하신 그 전 상황에서 이런 총소리를 듣고 또 헬멧을 착용했어요. 이 성 씨 범인이 네. 헬멧을 착용하고 방탄조끼를 입고 또 총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이제 수상한 상황에서 주변 인근에 있던 상가 상인이나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께서 그 부분을 발견을 했고요. 따라가면서 경찰에 계속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신고를 한 상황에서 동선을 파악시켜 주시고 상황을 경찰에 계속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범인을 바로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또 이 진압 과정에서도 같이 또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인을 잡게 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좀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게 사실 좀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기를 든 또는 흉기를 든 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어가 안 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사실 해줘야 될 부분은 물론 제압하시는 부분도 해주시면 사실 고마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고 동선을 파악시켜 주시면서 지금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좀 네.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경찰이 바로 진압할 수 있게 네.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민분들이 부상을 안 입으셔도 다행이지만 네. 만약에 잘못했다면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렇죠. 사건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자발찌 부착된 전과 7범, 그러니까 성범죄 전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모습을 봤더니 당시의 모습은 막 저 얼굴에 지금 피도 나 있고요. 네. 굉장히 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좀 이렇게 삭막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라 볼 수 있을 텐데 피의자 성병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뭐 범죄자라고 하면 인상에 꼭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그것은 일단은 뭐 범행을 아주 지금 선결할 수 악의적인 있겠죠.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인상이 그렇게 네. 보이는 건데요. 네네. 어쨌건 그 지금 전과 7범에 해당되는 그 범죄 경력이 있고요. 네. 9년 6개월간을 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냥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인데
2000년에 지금 이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네.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후에 예. 복역 후에 다시 나왔는데 다시 또 미성년자 성폭행, 뭐 사실은 강간 혐의가 적용이 예. 됐는데 네. 여기 또 5년을 선고받고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해당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발찌 착용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사건 범행 전에 전자발찌를 훼손을 하고서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 부실 상황이 역시나 또 나타난 상황이다. 할 수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일반 가위로는 잘 자르지 않는데 공업용 도구를 사용하면은 톱 같은 거. 쉽게 잘립니다, 사실. 어. 그래서 이 지금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생활의 편의 때문에 오히려 이게 중간에 이제 철제 스틸을 넣지만 이제 고무 재질과 비슷한 재질, 그러니까 뭐 전자시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재질을 그러니까 완전 쇠 재질이 아니군요. 그렇죠. 안에 이제 철심이 들어가 있는데 어허. 어쨌건 끊을 수가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 물론 인권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꾸 이런 그 재범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권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렇죠. 추가적인 범행을 막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철제를 사용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거를 끊으면 네.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쪽에서 이게 끊었다는 신호가 감지가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이게 전자발찌가 이제 세 가지 오류가 종류의 난다든가 그건 아닌 거죠? 기구를 착용하는데 전자발찌와 개인 휴대 장치가 또 있어요. GPS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 내에 있는 장치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끊었다라고 해서 바로 또 확인이 되거나 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후에 이제 그런 부분도 보완이 좀 돼야겠네요. 그렇죠. 보완이 돼야 되고 예. 지금 뭐 이게 지금 한 3천여 명 가까이 돼요. 한 2,598명이 지금 전자발찌 착용자인데 실제로 관리하는 인원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서울은 서울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는 중앙센터가 있고요. 대전 이남 지역은 이제 대전에 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저기 지금 이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좀 보니까 굉장히 좀 고무 같은 느낌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쇠는 아니고. 이게 좀 사실은 그 성범죄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계속 저지르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재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8일 전쯤에요. 네. 피의자 성범대가 자신의 SNS 계정에 경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글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걸 볼 때 경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내용 보십니까? 보셨죠? 네, 봤습니다. 되게 뭔가 좀 음모론, 경찰에 대한 음모론과 어떤 뭐 네. 굉장히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원망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범행의 동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부동산 업자인 그 이모 씨에 대한 그런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고요. 또 네. 계속적으로 지금 범행 전에 SNS에 자기가 올린 글들을 보면 경찰과 분명히 내가 어떤 접촉이 있을 것이다. 또 경찰을 내가 뭐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뭐 자기가 뭐 독도를 일본이 침략할 것이다라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찰에 대한 혐오도 분명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했던 부분도 없다라고 판단은 힘들 것 같아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여기 사실은 이제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환자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까 독도를 자신이 뭐 일본이 침범하는 걸 자기가 제일 먼저 파악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경찰이 자신에게 살인 범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몰래 가다 놓고 거기에 시체를 갖다 놓고 나를 살인범으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단 희생양이 말이죠. 준비돼 있다. 그런 그렇죠. 것들. 그래서 이런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이 덧붙여져서 결국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SNS에 피해망상 글도 그렇고 경찰에 향한 적대감이 표현이 가득한 글들이 쭉 이어졌었는데 적대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 본인이 이전에 어떤 그 범죄 전력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마땅한 직업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사회에 대한 때문에 불만?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은 계층에 아하. 소속이 되어 있죠. 네.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피해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요인을
다른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뭐 경찰을 특정 집단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결국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범죄 누명을 뭐 쓰게 했다 이런 네, 느낌이겠죠. 그런 예.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사제 총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요, 다소 조잡한 구조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예. 이렇게 큰 피해를 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조금 위력이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그 사제총이어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굉장히 조잡해 보입니다. 네. 뭐 모양이 문구점에서 뭐 굉장히 파는 그 모형총보다도 굉장히 조잡해 보이는 상황인데, 네. 근데 실제 살상력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접거리에서 살상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접거리에서 살상력은 그 사람을 상해를 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죠. 물론 네. 이제 원거리 사격을 할 때는 조준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은 원거리 사격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좀 뭐 불가능한 맞추기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금 사망하신 경찰관이 근거리에서 맞으셨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저게 이른 알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뭐 탄알이? 구슬 같은 알을 사용을 쇠알이요? 했습니다. 네, 아, 쇠알을 그렇군요. 사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총기의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죠. 네.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지금 총기 동영상 제작 과정 동영상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나 사실은 물건을 구매해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뭐 3D 프린터 기술이 발달해서 3D 프린터로 정교한 총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네. 이제 총포 도검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총기 안전 국가가 아니다라는 상황에서 이런 그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즉각 출동 상황에서 대응 매뉴얼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그 오페선 터널 총격 그 과정에서 숨지게 된 경위의 어떤 당시에 출동 경찰관이 총격 사건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본인도 어떤 그 방탄조끼라든지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장구를 착용했어야 될 텐데 네. 이게 뭐 피의자는 서바이벌 게임 쓰는 거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정작 출동한 경찰관은 외근용 조끼만 입고 있었다고 하더 이런 것도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총기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니죠. 사실은 뭐 외국에 비해서 밤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총기가 없기 때문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기가 이런 사제 총기까지 등장한 그런 상황에서 이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찰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제 그 경찰이 출동했던 상황에서는 급하게 초기 대응반으로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방탄조끼를 착용하지도 않고 출동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네. 지구대에 지금 방탄조끼가 지급되고 있는데 한 벌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경찰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지금 한 벌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게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몸을 둔하게 만들어서 착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초기 대응반이 출동할 때도 2인 1조로 출동하는데 만약에 지구대에서 그 방탄조끼가 한 벌만 있었다라고 하면 한 명밖에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또 총기를 발사할 때 또 매뉴얼의 문제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공포탄을 발사한 이후에 실탄을 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범인이 총기를 발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공포탄을 발사하면 사실 범인의 총기에 제가 먼저 맞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매뉴얼, 그 총기 범죄에 대한 매뉴얼을 오히려 좀 강화하고 대응력을 좀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순직 경찰을 보면 정년이 6년이 남았고요. 또 27년간 24차례나 표창을 받은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아들도 지금 현재 의경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좀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6년만 지나면 사실 정년퇴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또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셨고 27년간 24차례나 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모범 경찰관이셨던 거고요. 또 항상 의협심이 넘치고 업무에 철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또 아들도 또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참 큰 상황인데 네. 결국 이런 우리가 총기 사건에서 경찰이 희생된 상황은
거의 지금 역사적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각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찰이 위험에 노출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길이 일어나도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불길을 진압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번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꼭 그 혼자 출동을 해가지고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네.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 경찰관들의 안전을 또 보장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좀 노력하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이 또 경찰의 날인데요.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을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